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5라운드가 치러진 가운데 리버풀이 홈 안필드에서 레알을 2대 0으로 잡아내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리그에서 연승을 하며 폼을 끌어올리던 레알 마드리드를 리버풀이 어떻게 무실점으로 잡아낼 수 있었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의 스쿼드를 보겠습니다. 선발 라인업 구성은 4-2-3-1의 대형으로 골키퍼에는 부상으로 빠져있는 알리송 대신 켈러가 나왔고,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브래들리가 포백 라인을 구성하고, 미드필더 라인은 메갈리스터와 흐라벤베르가, 2선에는 디아스, 존스, 살라가, 원톱엔 누네스가 출전하며 스쿼드를 구성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햄스트링 부상의 여파로 아놀드가 선발 출전한 몸 상태가 아니라서 브래들리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한 것입니다. 또 2선 중앙에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소보슬라이 대신 커티스 존스가 출전했다는 점입니다. 이전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커티스 존스가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다가오는 맨시티와의 경기를 대비한 적당한 로테이션보다 작정하고 이기려는 듯한 스쿼드였습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의 스쿼드입니다. 4-2-2-2로 포진된 라인업이며 골키퍼 자리는 쿠르투아, 랜디, 리디거, 아센시오, 발베르데가 포백 라인을, 중앙 미드필더는 모드리치와 카마빙가가, 측면 미드필더 자리는 벨링엄과 귤러가 출전하고 투톱엔 은바페와 브라임 디아즈가 출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전 부상자가 많은 편이라 정상적인 라인업을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발베르데가 오른쪽 풀백을 보게 된 점과 라울 아센시오라는 카스티아에서 콜업된 어린 자원이 센터백 중 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라 은바페 입장에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뉴스를 내보낼 만큼 스쿼드가 다소 불안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전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지만 몇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리버풀이 경기를 잘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리버풀의 빌드업은 다소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반다이크가 빌드업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다이크의 바로 앞에서 패스기를 받고 있는데 당장 패스를 줄 구석이 좌우 수비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나테도 볼 순환에 참여하지만 공을 받는 즉시 반다이크에게 공을 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의 최후방 빌드업은 무조건 반다이크가 지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빌드업 장면으로 돌아와서 주목할 선수가 있는데 리버풀의 미드필더 메갈리스터입니다. 카마빙가가 메갈리스터를 밀착 마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마빙가뿐만이 아니라 레알의 오른쪽 측면 자원들은 모두 메갈리스터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며 교대로 마킹합니다. 따라서 메갈리스터를 통한 1차 빌드업은 거의 봉쇄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여기서 메갈리스터의 움직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계속 마킹이 붙으니까 메갈리스터는 이를 이용하고자 의도적으로 마킹 선수들을 레알의 진영 쪽으로 유인하는데 마킹 선수들도 자연스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한 명 이상의 마킹을 붙이는 것이 레알의 수비 전술 중 하나임을 인지하고 메갈리스터는 빌드업 상황에 반다이크가 패스를 주는 반대 방향에서 빌드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자신 쪽으로 선수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빌드업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도 반다이크는 절대 먼저 패스를 건네지 않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로버트슨이 패스를 줄 선수를 찾기 위해 시야를 확보하자 반대쪽에 위치한 살라가 자신에게 공을 달라며 손을 뻗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로버트슨은 바로 패스를 하지 않고 반다이크에게 패스를 건네 그가 빌드업을 하도록 하는데 반다이크는 공을 건네받고서 살라를 다시 확인하고 공을 달라는 제스처를 다시 취하자 그것을 확인하는 즉시 패스를 건넵니다. 살라가 가운데로 공을 보내주긴 했으나 골로 이어지지 않았고 즉시 레알의 역습으로 이어지는데 이 장면에서 반다이크가 은바페와 충돌하고 심판이 휘슬을 부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흐라벤베르에게 옐로카드가 주어집니다. 레알은 리버풀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 리버풀은 오히려 옐로카드 2장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고전했습니다. 후반전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 메갈리스터가 있었습니다. 후반전 51분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메갈리스터가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메갈리스터가 공을 달라는 뜻으로 취한 제스처라고 확신하는데 메갈리스터가 손을 들기 직전에 한 행동이 좌우로 고개를 총 4번을 돌렸습니다. 여러 번 두리번거리는 과정이 주변에 나를 방해할 선수가 없음을 확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온볼 플레이어인 커티스 존스 앞에는 선수가 너무 많고 자신의 돌파 예상 경로에는 선수가 없으니 자신에게 달라, 이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맥알리스터는 패스를 받자마자 압박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공을 받으러 나온 브래들리에게 건네주며 골대 쪽으로 침투하는데 맥알리스터가 굉장히 영리한 게 리디거의 시야가 닿지 않는 뒤쪽으로 침투를 합니다. 이러면 수비수 하나를 따돌린 셈이 됩니다. 모드리치가 따라붙고 있지만 모드리치의 운동신경과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센터백 한 명으로는 맥알리스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76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코너킥 상황, 로버트슨이 쇼패스로 세트피스 공격을 시작하는데 음바페가 견제를 하다 말고 뒤로 돌아서 버립니다. 로버트슨의 정확한 왼발킥이 각포의 머리를 향했고 정확한 헤더로 레알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로버트슨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왼발킥은 정확도나 속도 그리고 구질을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한 무기 중 하나이면서 리버풀은 세트피스 코치도 따로 고용할 만큼 온갖 상황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위력적인 세트피스 키커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만히 두자 각포의 헤더골로 이어져 2대0으로 벌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경기의 분위기는 완전히 리버풀 쪽으로 넘어갔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시종일관 끌려다니다가 경기를 패배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의 직전 경기인 사우스햄튼전, 강등권인 팀에게 2골이나 먹혀서 레알을 상대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PK를 포함한 모든 위력적인 공격 상황을 압도적인 에너지로 막아냈습니다. 슬롯은 일부러 속도를 낮춘 빌드업으로도 경기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리버풀 선수들도 이런 식의 빌드업이 가능하구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의 차이를 가른 것은 준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모든 공격을 완벽히 막아낸 것은 아니지만 결국 무실점으로 마무리할 정도의 준비를 해왔고 리버풀은 왜 자신들이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지 챔피언스리그 1위를 하고 있는지 멋지게 증명해냈습니다. 리버풀은 오는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처럼 결국 경기를 압도적으로 가져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